그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해양 지각에서 나타나는 고지적인 분포와 연령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연령이 같은 지점을 연결했다고 했는데 보시면은 가가 나보다 훨씬 거리가 짧은 걸 볼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저희는 가보다 나의 판이 더 생성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하고 있지만 뭐 줄무늬는 대칭적이고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나타나는 줄무늬가 유사하겠죠? 그래서 선지를 보면 지자기의 역전 주기는 항상 동일하다라고 선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지자기의 역전 주기가 동일하다. 지자기의 역전 주기가 뭐 규칙적이다. 뭐 이런 말 전혀 틀렸습니다. 랜덤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 나오면 그냥 뭐 다 안 읽어보시고도 X 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가의 회전 확장 속도는 나보다 느리다. 이거 저희가 아까 판단했죠? 가의 속도가 더 빠르단 거. 더 느리단 거.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해서. 나보다 느린 거 맞고. 가에서 A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 라고 했는데 지금 해령이잖아요. 생성됐다는 거는 해령이라는 소리죠. 지각이 생성된다는 거는 해령은 산 모양이니까 해령과 가까울수록 수심이 얕고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지겠죠. 왜냐면 수심은 반대로 세야 되잖아요. 뭐 이런 모양의 해령이 있으면은 일로 갈수록 깊어지니까. 그래서 맞아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고생대 말과 현재의 수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고생대 말이면 저희 지금 판계하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제 이걸 설명을 해드리려면 이 초대력 전체를 판계하라고 하고 이 남쪽 부분을 곤드나와 북쪽 부분을 로라시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판게아를 기준으로 왼쪽의 바다를 판탈라사, 오른쪽 바다를 테티스라고 불렀는데 이 점도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보면은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서양이 소멸했다고 하는데 대서양은 지금 보시면은 분리돼가지고 소멸했나요? 여기가 대서양인데 아프리카랑 아메리카 사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마다가스카르 섬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분리되었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죠. 원래 마다가스카르 섬은 아프리카와 붙어있는 섬인데 붙어있는 아프리카 대륙이었죠. 근데 그게 뜯어져 나와가지고 마다가스카르 섬이 된 거여서 맞는 선지고 지구 전체 해안선의 길이는 고생대 말 시기가 현재보다 짧았다 이랬어요. 저희가 원래는 해안선이 대륙이 하나니까 해안선이 되게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렇게가 해안선이었는데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해안선이었는데 이게 쪼개지게 되면서 지금 해안선이 아이고 지워져버렸네. 여기도 더 생긴 거잖아요. 이 안쪽에도 그죠?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쪽도 전부 해안선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가 이런 게. 그러면 해안선은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늘어났겠죠. 그래서 해안선의 길이는 고생대말 시기가 현재보다 짧았다는 소리는 맞습니다. 47번의 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에서 해양판과 대륙판의 이동 방향과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여라. 있네요. 지금 화살표로 보면은 여기가 수렴형 경계이고 여기가 발산형 경계이고 여기가 보존형 경계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선지 보면은 밀도는 D 위치의 지각이 F 위치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지금 검정색은 대륙판이에요.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밀도가 항상 작아요. 그래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도 D의 위치의 지각, 그러니까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더 높냐 맞는 소리죠. 그 다음에 A 위치에서는 신발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했는데 지금 발산형 경계죠. 해령에서는 신발 지진이 아닌 천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신발 지진은 수렴형 경계에만 존재하는 특징이니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B 위치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발생한다. 보존형 경계죠. 보존형 경계에서는 오로지 천발 지진만 나타나죠. 있을 수 있는 지각 활동이. 그래서 틀렸고 C 위치의 해양지각은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해양지각은 대부분 현무암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리을 2번이 되겠네요. 다시 9번 B 위치는 판의 경계이다. B 위치의 판의 경계와 같은 형태의 판의 경계인 곳은 다음 중 어느 곳인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B는 지금 보전형 경계죠. 보전형 경계의 대표적인 지형 구조, 유명한 지형물의 애시는 산 안드레아스 산층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에요. 대서양 중앙 해령은 해령이란 말이 들어갔죠. 뭐가 가요? 발산형 애시고 해부는 수렴형 애시고 히말라야 산맥도 수렴형이겠죠. 그 다음에 하와이 화산점들은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플룸에 의한 거죠. 열점에 의한 거입니다. 50번 그림 가와 나의 판의 경계 부분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랬어요. 진원 깊이가 300 이상 이러면 신발이고 이게 천발이죠. 이쪽에서 천발 지진, 이쪽에서 신발 지진이 일어나니까 일단은 수렴형 경계 이런 건 알겠는데 어느 쪽이 판의 경계가 될 것인가를 물어보면은 당연히 섭입하기 전이겠죠. 여기가 판의 경계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수렴하면은 여기가 경계인데 여기서 발생하거든요. 신발 지진. 수렴을 위로 수렴할 때 위로 올라가는 지각의 내륙 쪽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고 마찬가지로 밑에 그림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판의 경계가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 그렇습니다. 섭입 방향이요. 그래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이런 대로 고른 것은 이랬으니까 인접한 두 판의 밀도 차는 가가 나보다 크다 이랬어요. 밀도 차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이거는 이제 그 판이 어떤 판이냐 대륙판이냐 해양판이냐로 판단을 하는 건데 뭐 여기서 대륙판 해양판이 어디 나왔냐 남아메리카는 대륙판 아즈카판은 해양판 필리핀판 해양판 태평양판 해양판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꼭 외워주세요. 특히 남아메리카랑 나즈카판은 문제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을 비교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당연히 해양판과 해양판 비교할 때보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큰 건 맞고요. 가에서 화산활동은 나츠카판보다 남아메리카판에서 활발하다라 했는데 여기서 함수 광물이 나와가지고 녹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메리카판 쪽에서 활발한 게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는데요. 물론 대륙판과 해양판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맞는데 그 전에 저희가 확인해야 될 거 하나를 확인 안 해드렸네요. 이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게 경사면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멀수록 그 경사가 완만하다는 소리고 이게 가까울수록 경사가 가파르다는 소리예요. 확인을 해드리자면은 만약에 완만한 경우에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급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 사이의 거리가 얘는 더 멀는데 얘는 비교적 가깝죠. 그래서 경사가 급한 경우에는 이제 이 사이가 줄어드는데 이 사이가 줄어들 때 밀도가 클수록 더 급격한 경사가 나타나기 좋아요. 왜냐면 밀도 차이가 크게 되면은 얘가 더 많이 무겁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더 밑으로 파고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밀도 차는 가가 나보다 크다는 소리가 틀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고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나의 A에서 태평양판은 필리핀판 밑으로 섭입한다 이랬어요. 나의 A에서 이거는 맞는 소리죠. 지금 신발 지진이 이쪽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맞아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51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는 두 판의 경계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진 모눈종이 위에서 무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랬네요. 해양지각의 나이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랬어요. 이런 문제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막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자, 먼저 출발점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가 해령이면은 해령에서 해양지각의 나이는 0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는 이제 0에서 조금 더 뒤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은 아니고 살짝 나이가 있는 이 지점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게 터닝 포인트를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판의 경계를 판의 경계와 교차되는 점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을 체크해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그 세 구간 이렇게 몇 구간이죠 지금? 점이 세 개니까 네 구간으로 나눠지는 거죠. 네 구간을 나눠서 그리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부터 첫 번째 점까지의 구간을 한번 살펴보면은 A가 좀 더 뒤로 가고 있죠. 그쵸? 그럼 이 지점에서 나이는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가 나이예요. 그래서 나이가 증가하다가 이제 증가하다가 그 다음 부분 그려줘야 되죠.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 사이인데 증가하다가 이 부분은 지금 여기가 지금 길이가 같다고 말을 해줬잖아요. 길이가 같다는 소리는 여기서 생성되는 만큼 요만큼 하고 여기서 생성되는 만큼 요만큼 하고 길이가 같게 된다는 소리는 무슨 거리가 같다는 소리고 해령에서부터 거리가 같다는 소리는 나이도 같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는 연결이 된다는 거 생각을 해주신 다음에 이 첫 번째 점에서부터 두 번째 점까지는 점점 해령에 가까워지니까 젊어질 거예요. 그래서 해령에서 만나니까 이 점은 해령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나이가 0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두 번째 점에서 세 번째 점 사이에서는 또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이가 왜냐면은 해령에서 멀어지니까 나이가 증가했다가 이 점에서는 또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왜냐면 거리가 같으니까. 그래서 연결은 되고 점점 해령에 가까워지니까 나이가 줄어드는 모양일 거예요.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모양 찾아보면은 저희 지금 B가 굉장히 이런 모양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되게. 저처럼 풀면 돼요. 그 점을 먼저 교차하는 점을 표시를 하고 그 교차하는 점 구간을
나누는 거죠. 그 점으로 구간을 나눠서 그 구간의 그림을 그려주고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점에서 이 나이가 연결이 되냐 아니면은 서로 떨어져 있냐 이런 그림 같이요. 4번 그림 같이요. 이런 그림 같이 떨어져 있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림은 지구 타원체 위에 극의 위치와 네 지점 A, B, C, D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네요. 자, 저희가 복각과 평각이잖아요. 이 문제는 복각과 평각에 관한 문제인데 복각은 뭘 알려줘요? 위도. 평각은 뭘 알려줘요? 경도를 알려준다. A와 B에서 복각이 같다. 이 말은 A와 B의 위도가 같냐 이건데 틀렸죠. 복각이 같을 수가 없겠죠. C와 D는 위도가 같기 때문에 복각이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침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B보다 A에서 진북에 가깝다 이랬네요. 자북이 여기 있고 진북이 여기 있으니까 B에서는 나침반이 여기를 가리키는데 진북은 여기니까 이 정도 각이 생길 것이고 A는 이만큼이죠. 누가 봐도 더 각이 작은 거는 A죠. 그러니까 자침의 N극이 가르치는 방향이 진북에 더 가까운 거는 B보다는 A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 잘못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실수를 그래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하나 실수한 거 좀 체크하고 넘어가기로 했었죠. 그래서 실수한 거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실수한 게 지금 복각 위도 가리키고 평각 정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진북과 자북이 일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위도 같은 경우는 자북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북을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북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일부러 헷갈리도록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각이 위도를 가리키고 평각이 경도를 가리킨다는 거는 저희가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52번 같이 문제에 따라서는 또 진북과 자북을 굉장히 좀 떨어뜨려 놨죠. 그래가지고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자북을 저희가 기준으로 복각과 평각을 판단을 해봅시다. 자북이 여기 있으니까 자북에서의 복각과 A가 같냐 이건데 자북에서도 마찬가지로 A와 B는 같지가 않죠. 자북을 기준으로 B는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A와 B 사이의 직선적 거리죠. 이 높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선적 거리를 말하는 건데 B가 훨씬 가까우니까 안 되는 것이고요. 복각이 같지가 않은 거죠. C와 D를 판단해봤을 때 C가 더 자북에 가깝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틀려버려요. 제가 이 부분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D는 평각에 대한 문제니까 아까랑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B가 좀 더 크고 A는 좀 작죠. 각이. 이 말은 나침반이 진북을 좀 더 가까이 있다는 소리니까 이게 맞아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가는 지구 자기장을 나의 기억니은은 각각 A, B 지역에서의 자기력선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봅시다. 먼저 저는 나의 자료를 먼저 볼 건데요. 기억에서 40도 들어오는 방향이네요. 이쪽이니까 40도 들어오면 플러스 40도 방향이고, 그럼 여기는 북쪽이라고 봐야겠죠. 북반구라고 봐야겠죠. 북반구. 그 다음에 여기서는 0도잖아요. 지금 지표면과 평행하다는 소리니까 0도라는 거거든요. 0도면은 어디예요? 적도 쪽이겠죠? 0도. 기억에서 복각이 50도이다. 틀렸죠? 40도죠. 니은에서 복각은 90도이다. 틀렸죠? 0도죠. 니은은 B지역의 모습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A지역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B지역에 해당하는 게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또 볼게요. 그림 가는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두 대륙에서 측정한 자극의 이동 경로를 일치시켰을 때 나타나는 대륙 분포이다 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자극이라고 하죠. 자북극, 자극은 두 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개가 보인다고 해서 하나는 유라시아에서 만든 거, 하나는 북아메리카에서 만든 건데, 이게 자북이 두 개였다는 소리가 아니라 항상 원래 하나의 자북이 이동한 건데 이 대륙이 움직이면서 두 개의 자극처럼 보인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에서 기억에서 가극에는 자북이 두 개였다. 이건 틀린 선지겠죠. 자북은 한 개였어요.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베게너는 가와 나를 대륙 이동의 증거로 제시하였다라고 했는데요. 베게너가 주장한 증거 네 가지는 저희가 지금 전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이거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에 지금 이게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되나요? 지금 해안선 유사성, 화석 또 뭐 있어요? 빙하, 그다음에 지질구조 이렇게 네 개죠. 이 중에서 이거 있어요? 없죠. 그래서 가와 나를 대륙 이동의 증거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고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되는 스콕 산맥이 유라시아 대륙에 연속적으로 분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해안선의 유사성이란 말이죠. 이 북아메리카의 이쪽 부분이 아프리카 부분과 해안선이 유사한데 그 유사한 게 왜 그럴까? 원래는 한 대륙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분포할 수가 있죠. 왜냐면 둘이 나중에 쪼개졌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지구에서 지구 자전축인 지리산 북극과 지자기 북극을 나타낸 것이다. 오늘 A부터 C에서 지구 자기장을 측정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랬네요. 자, 문제를 봅시다. 지자기 북극이 여기 있고 지정이 여기 있어요. 자기장 측정을 한다는 소리는 복각과 평각을 본다는 소리죠. 자, 선지를 볼게요. 지구 자기장의 복각은 C가 B보다 더 크다. 지금 C가 지자기 북극과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C가 복각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5번의 답은 1번인데요. 근데 문제를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지구 자기장의 평각은 C와 B가 서로 같다 이랬어요. 지자기 북극에서 더 멀고 가까우를 떠나서 평각이니까요. 이 북극은 이은 각과 이 북극을 이은 각을 봤을 때 당연히 C가 더 커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C와 B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C가 더 커요. 지리산 북극에서 지구 자기장의 복각은 90도이다 이랬네요. 지리산 북극은 지자기 북극이 아니죠. 지금 둘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리산 북극에서는 90도보다 살짝 작은 뭐 89도, 뭐 87도 이 정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지구 자기장의 복각은 A와 B가 서로 같다 이랬어요. 지금 A와 B 거리 한번 측정을 해봤을 때 B까지랑 A까지랑 측정을 해봤을 때 당연히 A가 더 멀고 복각도 A가 더 적도 부위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얘가 더 작겠죠. 그래서 틀렸고. 나침반의 S극은 지자기 북극을 향한다 이랬는데 N극이 지자기 북극을 향하고 S극이 지자기 남극을 향해야지 되겠죠. 상식이죠 이거는.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림은 판의 이동 방향과 판의 경계 A부터 1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판의 경계는 어디인가? A는 지금 수렴형인데 충돌형인 경계고요. B는 수렴형인데 섭입형인 경계고요. C는 발산형 경계네요, 그냥. 그래서 멘틀 하강부에 해당하는 판을 지금 고르면은 A하고 B겠죠.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곳 A죠.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A이기 때문에 지금 A가 전부 공통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충돌형 경계는 대륙 사이의 수렴형 경계를 말합니다. 고지자기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대륙 이동설의 부활에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대륙 이동설이 처음에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뭐 이래고 그래서 멘틀 대류설이 나오고 멘틀 대류설은 뭐 증거가 확실히 없다 이랬는데 결국에는 이 히스와디츠가 고지자기 연구를 하고 하면서 이 해령 해적확장설을 주장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설득력이 생겨서 대륙이동설의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명맥인 그러니까 그 대륙이동설, 그다음에 멘틀 대류설, 해저확정설, 판구조론 이렇게 가는 동안 이 해저확정설 연구를 하는데 고지자기 연구가 쓰였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정자극기의 지구 자기장 방향은 현재의 자기장 방향과 일치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현재와 일치하는 것을 저희는 정자극기라고 했으니까 맞고.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적인 분포는 해구를 중심으로 양쪽의 해양지각이 수렴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해구도 아닐 뿐더러 해령인데 고지자기 줄무늬가 나타나는 쪽은 해령인데 해구라는 말이 틀렸고 수렴도 틀렸죠. 생성돼야 되는데 어떻게 수렴을 해요? 발산해야겠죠. 다음은 약 12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대륙 분포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초대륙의 이름을 기억, 니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약 12억 년 전에 형성된 초대륙인 12억 년 전에 형성된 초대륙은 로디니아입니다. 이 로디니아가 8억 년 전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여 2억 4천만 년 때 만들어진 것은 판게아죠. 판게아고. 그래서 로디니아 판게아 답 1번입니다.
그림 다부터 라는 약 2억 4천만 년 전 이후 대륙의 분포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어요. 먼저 순서를 매겨볼까요? 일단은 2억 4천만 년 전이니까 판기아가 형성됐을 거니까 초대륙이 첫 번째일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 분리가 덜 돼 보이는 나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좀 사이가 더 좁은 가가 네 번째, 그 다음 라가 남아서 네 번째가 되겠죠? 아까 제가 네 번째로 했나요? 가가 세 번째, 라가 네 번째. 그래서 선지를 볼게요. 대륙들의 분포 변화를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이랬더니 가부터 시작을 하고 있네요. 틀렸죠? 대륙의 이동은 멘틀 대류와 플룸의 운동 때문에 일어난다. 뭐 멘틀 대류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맞고, 이 멘틀 대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플룸이거든요. 그래서 플룸의 운동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맞습니다. 다와 같은 초대륙이 형성될 때 대륙 간 충돌로 산맥이 형성되기도 한다. 히말라야 산맥이 그 대표적인 예시죠.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0번. 그림은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화살표는 판의 이동 방향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A가 모아져서 B가 초대륙을 만들어줬다가 다시 C에서 쪼개지면서 두 개로 분리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해양 지각 A는 소멸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이다시피 A에 있는 지각이죠? 이 부분은 지금 대륙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들어가고 이 밑으로 들어가고 해서 소멸되는 과정이죠. B는 초대륙인 거 맞고요. C 지역에서 열국대가 발달한다. 뭐 육지에서 있으면 열국대가 발달할 수 있겠죠. 꼭 육지가 아니어도 되긴 하지만, 그래서 C 지역에 열국대가 발달한 것도 맞아서 답은 60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1번. 그림은 북대서양, 북태평양, 남태평양 해령의 열국으로부터 거리를 따라 측정한 해양 지각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네요. 자, 먼저 연령은 지금 다 비슷한 때에서 끝났는데 거리가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같은 거리를 이동했는데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속력은 어떻게 되죠? 속력은 빨라져요. S분의 T니까요. 이 T가 짧을수록 속력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가장 빠른 거는 북대서양, 그 다음 북태평양, 그 다음 남태평양 이 순서가 되겠네요. 열국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지각의 연력은 적어지는 게 아니라 커지겠죠? 열국에서 멀어질수록 열국이 무슨 말이냐면 열국이 해령 꼭대기 부분에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각이 생성되는 부분. 열국이 멀어질수록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진다 라고 했는데 맞죠? 멀어질수록 두꺼워지는 거. 해양판의 이동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남태평양이 아니라 북태평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제가 저 그래프를 잘못 보는데 이거 순서를 반대로 했어요. 왜냐면은 나이가 왼쪽이에요. 나이가 Y축이 나이고 오른쪽이 거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야겠죠? 이게 1, 2, 3이었으면 1, 2, 3이 되면 되겠죠?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더 빠르다 했으니까 남태평양이 가장 짧고 그 다음 북태평양, 그 다음 북대서양이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답이? 4번이 되겠네. 4번이 되겠네요.
그림은 아이슬란드 남쪽 지역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줄무늬와 생성 과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어요. 기억에서 A와 B에서의 고지자기 방향이 반대이다. A는 역전기, B는 정상기이기 때문에 반대가 되겠죠. 멘틀 대류는 B에서 상승하고 A에서 하강한다. 지금 B가 중앙이죠. 해령 쪽이니까 멘틀 대류 상승하는 거 맞고, A에서 하강하냐 이거는 모르는 거죠. 해구가 없기 때문에. B에서는 주로 화강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라고 했는데요. 화강암질 마그마가 아니라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틀렸어. 답은 기억이겠네요. 그림은 남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해령 A,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해령 B, C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해양 지각의 나이와 고지자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랬어요. 기억에서 해양적 확정의 속도는 해령 A보다 해령 C에서 빠르다라고 했는데, 지금 고지자기의 무늬가 같다는 소리는 나이가 같다는 소리고, 밑에 나이 써져 있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갈수록 속력이 빠르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반대로 아까 이 61번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시간이 같을 때 같은 시간을 움직이는데 더 멀리 간 얘가 있고 더 적은 간 얘가 있으면 속력이 더 빠른 거는 더 멀리 간 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속도가 1번, 2번, 3번이 될 거예요. A보다 C에서 빠르다 틀렸고, 지구자기는 일정한 주기로 반복된다. 이거 틀린 선지라고 말씀드렸고, 북반구의 위치가 A 시기에는 자북극의 위치가 A 시기에는 북반구, B 시기에는 남반구였다라고 했어요. 이 점은 지금 역전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자극기인 경우에는 자북극의 위치가 북반구에 있었을 것이고, 역전기일 때는 남반구에 있었겠죠. 그래서 A 시기와 B 시기를 각각 판단하면 되는데 A 시기가 정자극기니까 맞는 소리겠죠. 고지자기 줄무늬는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나타나는 건 특징이니까 맞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가는 우리나라와 그 주변부의 평각의 분포를 나는 A부터 C 중 한 곳에서 측정한 평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평각의 크기는 절대값으로 하면 돼요. 기억에서 나는 가의 B지역에서 측정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평각이 7도잖아요. 7도면은 이제 0도가 이거고, 옆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니까 하나당 2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2도, 3도, 4도, 5도, 6도, 3도가 나오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당 2에 해당하니까 2, 4, 6, 8, 10에서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인데 지금 B가 이 6과 8 사이죠. 7이죠. 그래서 7도이기 때문에 B지역에서 측정한 게 맞고, 평각은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이다 이랬어요.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 정이니까 맞고, C, B, A로 갈수록 평각의 크기가 감소한다 했는데 C는 뭐 마이너스 1? 근데 여기서 평각의 크기를 절대값으로 한다 했죠? 뭐 그래서 1, 3, 7, 11 이거잖아요. 평각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죠.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여기서 평각 크기 절대값으로 한다 해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했잖아요. 히말라야 산맥 스코산맥이니까 스코산맥 지역이 나타나야겠죠. 히말라야 산맥에서 해양 생물의 화석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해양 지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해수면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당겨오면서 점점 이 해수가 줄어들면서, 물론 여기 안에 있던 생물들이 화석이 되어서 있었다면 저희는 이 생물 화석을 발견할 수 있겠죠.
화산 활동은 거의 없었으며 천발 지진만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수렴형 경계에서 충돌형이죠. 이 충돌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진의 종류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천발과 중발이 있어요. 그래서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는 소리는 틀려서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천발이군요. 이게 맞아서 다음 5번이 될 것 같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수렴형 경계에서 충돌형 경계에서 지진은 천발만 나타납니다. 아닌데. 지금 제가 볼 때 문제에서 이게 천중발인데 제가 천발만이어가지고 지금 아까 틀렸다고 한 거건데 정확히는 수렴형 충돌 경계에서 지진은 천발과 중발이 나타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화산 활동이 없다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라고 한 거를 맞다고 지금 답지에서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제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천발 지진만 이러면은 중발 지진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5번이지만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중발 지진까지도 고려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조금 애매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은 대서양 중앙 해령에 위치한 아이슬란드를 이루고 있는 암석의 연령과 활화산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암석의 연령이 어리고 화산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판의 경계라는 거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판의 경계는 B부분보다 C부분에서 가깝다라고 했는데 B부분이 당연히 더 가깝겠죠. A부분과 C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질 것이다. 그쵸? 해령의 경계로 반대쪽에 있으니까요. B부근 아래에서는 마그마가 상승하며 판을 미는 힘이 작용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해령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다음 니은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67번 그림은 남대서양 해령과 동서평양 해령의 주변 해양 지각에서 측정한 4천만 년 동안의 고지대기 줄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랬어요. 네, 지금 길이를 따져봤을 때 10년일 때 더 멀리 간 게 남대서양이죠. 남대서양이 속도가 더 빨라요. 이거 알고 문제 볼게요. 이 기간에는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반복되어 나타났다. 반복돼서 나타나고는 있죠. 두 개가 같다는 소리는 아니니까요.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소리죠. 7천만 년 전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현재 방향에 반대였다. 천만 년 전, 10번이죠. 천만 년 전의 정자극기죠. 정자극기인데 반대일 수가 없고 확장 속도 저희가 아까 판단했는데 남대서양이 동태평양보다 더 빨랐죠. 네, 빨랐어요. 빨랐는데 왜 여기 X를 했을까요? 이건 문제 올린 것 같아요. 선지가 답이 없는데 해저 확장 속도가 남대서양이 동태평양보다 빨랐기 때문에 답은 기억 디귿이 맞고 맞습니다. 문제 오류입니다. 맞죠? 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더 먼 게 남대서양이니까. 68번 그림 가와 나는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면측심법으로 측정한 수심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수심을 알려줘 버렸네요. A, B 사이에서 지금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 이 그림 뭐랑 가깝죠? 해령의 산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구덩이 모양은 뭘까요? 해구죠. 그리고 수심이 2km 이거 점점 올라가는 걸 보면은 이 C가 있는 지각은 대륙 지각이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봅시다. A부터 B 구 지역에는 새로운 해양지각이 형성된다. 해령이니까 해양지각 형성이 될 거예요. 관 C부터 D는 판의 수렴형 경계로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수렴형 경계가 맞고 그래서 화산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하고 또 68번에 가와 나의 자료는 멘틀 대류설이 등장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 역할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음영 70범으로 수심을 측정한 거잖아요. 이것은 멘틀 대류설이 아니라 해양적 확정설의 기초 자료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될게요. 그림 가와 나는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음영 측심법으로 측정한 수심 자료의 그래프를 또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이거 뭐예요? 해력이죠? 이건 뭘까요? 이거는 해부예요. A, B의 중앙의 깊은 협곡은 열곡이다. 해령의 깊은 여기 협곡 부분을 열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맞고 신발 지진은 가보다 나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도 맞고요. 해양 퇴적물의 두께는 구간 A, B보다 C, D에서 더 두껍다. 이것도 맞죠. 왜냐면 얘네들은 생성된 지 오래된 지각이잖아요. 그래서 오래됐을수록 더 많이 쌓였겠죠. 그래서 두꺼운 것도 받아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70번. 그림 가와 나는 시대에 따른 대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가 지금 판기하고 나가 우리 현재죠. 현재에 가깝죠. 그래서 기억에서 생물의 서식 환경은 가가 나보다 다양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판기하가 하나 대륙이었잖아요. 그것보다 지금 훨씬 좀 위도별로 각각 분포하고 있는 지금이 훨씬 더 서식 환경이 다양하겠죠? 틀렸고 곤드나와 대륙에서 인도 대륙이 분리되어 북상하였다. 저희가 아까 곤드나와가 어느 쪽이었죠? 밑에 쪽이었죠? 밑에 쪽에 곤드나와고 여기 지금 인도 대륙이거든요. 이게 오스트레일리아고 이 인도 대륙이 여기 와서 부딪힐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곤드나와 대륙에 있었죠? 원래 인도 대륙? 그래가지고 분리되어 북상한 게 맞아요. 대륙 분포가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 해안선의 길이가 짧아졌다. 저희가 이거 아까 한 선지죠. 가에서 나로 가면서 이 안에 있는 것도 다 해안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것보다 훨씬 해안선의 길이가 길어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제풀이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이 다음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봤는데 실수 없이 다 맞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